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역사의 흐름에 따라 의약품과 의학학의 발전을 마주하고 과학과 역사의 놀라운 공존을 체험할 수 있는 곳. 한독의학박물관으로 떠나는 흥미진진한 여행이 지금 시작됩니다. 충북 음성에 위치한 한독의학박물관은 주식회사 한독 창립 10주년 기념 문화사업으로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기업 박물관이자 전문 박물관입니다. 한독의학박물관의 전시는 2층에서부터 관람하는 게 좋습니다. 2층에는 한국 전시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재마와 허준의 초상화가 반겨주는 한국 전시실을 먼저 둘러보겠습니다. 한국의학발전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조선 말기의 의학자이자 사람의 체질과 성질에 따라 치료를 다르게 해야 한다는 사상의학론을 제창한 이재마와 동의보감의 저자로 유명한 허준이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전시도 한국 전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독의학박물관 한국전시실에는 청자상 감상 약국 명함을 비롯한 국가지정문화재 6점과 도지정문화재 2점, 그 외 우리나라 의학학 관련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시선을 사로잡는 청자삼 감상 약국 명합은 우리나라 보물 중 하나로 이 약그릇에는 상약국이라는 글씨가 본체와 뚜껑에 새겨져 있고 왕실용 약그릇답게 모양새나 색감 등에서 그 품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멋스러운 청자상 감상 약국 명합은 과거 고려시대의 환약, 즉 알약을 보관하던 용기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왕실용 노쇠 약연도 눈에 띕니다. 조선 17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되는 이 노쇠 약연은 약재를 갈 때 사용하던 도구인데요. 몸체는 목질이 단단한 적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약연의 겉면에 주칠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왕실에서 사용하던 약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조선시대 전통 한약방의 모습도 재현해 놨습니다. 한의원은 의원이 약물이나 침구술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원 겸 약반인데요. 의원이 어린 환자를 진맥하고 있고 그 곁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진료 과정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모습도 보입니다. 한약방 구석구석에는 그 시대를 온전히 옮겨놓은 듯한 모습인데요. 작두로 약재를 썰고 있는 모습을 비롯해 약재를 빻거나 다리고 짜는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어 흥미롭습니다.
조선 후기에 사용되던 약장의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예술 작품 같은 느낌이 날 정도로 정교하고 아름다워 시선이 오래 머무르는데요. 보통 약을 저장할 때 쓰는 도구들을 약장기라고 부르는데 약합, 약통, 약괴, 약단지, 약병 등도 크게 보면 모두 약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16세기 조선에서 사용했을 나전 인갑삼, 사찰용 약상자 등 과거에 사용하던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뽀얀 백자병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19세기 조선의 왕실에서 사용한 왕실 휴대용 약상자인데 왕이 사냥을 나가거나 궁 밖으로 행차할 때 수원행들이 지니고 다니던 휴대용 약상자라고 합니다. 목이 잘록한 백자병을 기름종이 같은 것으로 덮고 끈으로 동여매도록 되어 있는데 약상자마저도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느껴집니다. 그 옆쪽에는 침이나 뜸을 공부하기 위해 사람의 모형을 만들어 침고 시술 위치를 표시한 자료인 동인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동인도 아래로 침과 침통도 함께 전시되어 있는데요. 한의학에서 침술과 뜸술은 중요한 치료 방법 중 하나인데 신기하게도 침술에 사용하는 침은 신석기 시대에 이미 사용되었을 정도로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독의학박물관 한국전시실에는 부적이나 무구 등 민각의학에 대한 자료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의 의학과 양학도 점점 발전되기 시작하는데요. 1876년에 들어서는 근대 서양 약학이 도입됩니다. 1876년 개항 이후에는 주로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아라이 약방과 야마기 시천우당 등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국인들도 제약업체를 만들어 약학의 발전이 더욱 가시화되기 시작합니다. 약학이 발전될수록 약을 제조하는 기구들의 발전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계는 1930년대에 사용된 평화당 백보환 제조기계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인쇄소에서 봤을 법한 모양새 같은데 그 옛날 약을 제조하는 기구였다니 새삼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이외에도 세브란스 연합의학전문학교 진급증서, 세브란스에서 사용하던 교과서 등도 마주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외과 수술 도구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층의) 한국 전시실을 모두 둘러봤다면 이제 천천히 1층으로 이동합니다. 1층 국제 전시실에는 동서양의 의학 관련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중국과 일본, 아시아 각국 및 유럽에서 사용하였던 다양한 의학 유물을 통해 과거에 어떻게 질병에 맞섰는지 살펴볼 수 있으며 실제와 동일하게 복원해 놓은 19세기 독일 약국과 플레밍 박사의 연구실 등을 생생하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신기하게도 십장생 자수병풍입니다. 중국 청대 19세기에 완성된 이 병풍은 불로장생한다는 10가지의 자연물을 새겨넣은 그림인데 해, 달, 산, 돌, 구름, 학, 사슴, 거북이, 불로초, 대나무가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불로장생을 위해 건강을 돌보던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어서 중국 의학에 대한 코너가 있습니다. 중국은 한의학의 종주국답게 의학 관련 유물이 다양한데요. 약을 짜는 약틀이나 약의 분량을 재는 손저울은 중국의 대표적인 제약 관련 도구입니다. 뿐만 아니라 약을 보관하는 약합과 약호는 중국 도자기의 아름다운 조형과 색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청대 18세기에 만들어진 이 황옥어신 문약자는 중국 황제의 상징인 노란색의 황옥으로 제작되어 더욱 돋보이는데요. 약잔 한쪽에는 걸륭제의 시가 음각되어 있고 다른 쪽에는 산수가 정교하게 음각되어 있어 청나라 시대 중국의 위상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의학 자료도 전시되어 있는데요. 전근대 일본의 의학은 한국이나 중국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했음을 전시품을 보며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약연은 한국이나 중국의 약연과 마찬가지로 배 모양을 하고 있어 의료 부분에서도 동아시아 3국이 동일한 문화권에 속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양맷돌 역시 한국의 맷돌과 흡사한 모양이 재밌습니다. (1930년대에) 만들어진 인단 광고지와 인단통, 1775년에 완성된 의학 저술지인 산록인 등의 다양한 전시품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펴보게 됩니다. 중국과 일본뿐 아니라 태국의 약저울, 아편분동을 비롯해 티벳 약상자, 몽골 19세기에 작성된 몽골 본초학 등 동남아시아 나라들의 의학 자료들도 볼 수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특색이 느껴집니다.
서양의 약병과 약단지들도 눈에 띄는데요. 서양에서도 액체 약물인 기름이나 시럽 등을 보관하기 위해 다양한 약병과 약단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목재 약병도 있지만 훨씬 고급스럽게 보이기 위해 도자기나 유리로 약병을 제작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1층에는 과거 독일 약국의 모습을 옮겨놓은 듯 생생한 공간을 마련해 놨는데요. 그 시절 독일 약국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18세기 독일에서 만들어진 석재와 약연, 약 분쇄기, 약 저울, 약상표 분류 상자들도 색다른 느낌을 줍니다. 전시실 한쪽에는 플레밍 박사 연구실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을 기리기 위해 그의 연구실을 고증하여 만든 모형인데요. 실제 플레밍 박사의 연구실은 영국 런던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전시실의 주요 전시물로는 분동 같은 동남아 의학자료를 비롯해 약연, 약병, 청진기, 의안 외과 수술 도구 등 서양 의학 자료도 존재합니다. 서양 의학의 제약과 실험기구도 살펴볼 수 있고 서양 의학의 정화인 외과술에 쓰였던 다양한 수술 도구도 만나볼 수 있어 흥미롭습니다. 사실 서양 의학이 전 세계 주류 의학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불과 10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서양 의학에서 외과학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래전부터 발전해온 해부학 덕분이라고 합니다. 이곳 의학박물관에서도 영국에서 만들어진 위세척기, 프랑스에서 완성된 후두경, 영국 19세기에 사용하던 치과용 의료기, 미국에서 사용하던 산부인과용 의료기 등도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기술인 의술, 그리고 의술과 함께 눈부신 발전을 이뤄온 의학. 이곳 한독의학박물관에서 다양한 의학에 대한 유물에 직접 마주하며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놀라운 의학의 세계를 상상해보는 건 어떨까요?